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영재 이톡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교역 대상국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3개월 동안의 협상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개별 국가와 합의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협상 전략의 또 우리나라와 합의를 지금 해서 15% 관세라는 이야기까지 좀 끌어냈는데 관세 협상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죠. 예. 네. TV를 틀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 예, 상호 관세가 예. 15%로 합의가 되어졌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이라든지 네.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 거냐 소개해줬는데 네. 그 방금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특징은 과연 이와 같은 협상이 국가 간의 협상인가 이게 의심이 갈 정도로 네네.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국가 간 협상에서 보기 힘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서 네. 그것도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네. 어떤 협상이 아닌가.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협상 이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달에 상호 관세를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준도 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높이 책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깎아줄 테니까 네. 당신들이 수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제안을 가져와라. 예. 해놓고 마음에 들면은 합의에 도출하고 예.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려하기도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국가 간보다는 어떤 민간 영역에서 반호혜적인 그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이죠. 다 여러 수차례 들었을 텐데요. 첫째는 미국에 투자를 하세요. 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구매하세요. 세 번째는 당신들 국가가 그 시장 개방을 안 했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 대폭적으로 다 하세요. 네. 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원래 당초 상호 관세가 25%였었죠. 그렇죠. 요걸 이제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투자를 3,500억 달러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미국산 상품 구매를 1,000억 달러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사실 시장 개방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해라 이거지. 이런 특징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호 관세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25%에서 15%로 낮아졌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걸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과 미국은 이미 자유무역 협정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관세가 0입니다. 네, 네. 0에서 15%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냥 그 가슴을 치는 예. 큰 충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서 그냥 민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예. 이거를 좀 제재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좀 어떻게 하는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조금은 할 수 있죠. 예. 그 WTO라는 기구 지난 예. 4월달 아침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네. 사실 WTO라는 게 그 출범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그 가트 아마 들어보시면 네, 가트라는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이 필요하다 예.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WTO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려 7년이나 걸립니다. 7년.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것도 미국 주도로 했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개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네, 네. 아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무역 확장법 232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예. 만약에 경제적인 이슈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면은 안 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 국가들, 중국도 포함하고 인도도 포함하고 예. 아직 중국은 협상이 안 되지 안 않습니까? 됐죠. 예. 예. 예, 이걸 제소할 수는 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이 경제적인 이슈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EU와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은 이미 타결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지, 우리나라가 유리한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조금 전에 우리나라 이야기는 좀 했었는데요. 예, 사실 예.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제 일본이 됐었고요. 그렇죠. 예. 또 EU가 됐었고 사실 EU와 일본 또는 그 동남아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미국의 교역 파트너이죠. 네, 네. 뭐 EU는 아시겠지만은 한 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27, 8개 예. 되는데 원래는 상호 관세만 하더라도 20%에서 15%로 네. 일본은 24%에서 15%로 예. 좀 낮아졌고요. 예. 베트남은 당초에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46%. 뭐 46%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20%로 좀 차등적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어떻습니까? 반호혜적이고 차등적이고 차별적인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그렇게 됐었고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연 당신들 국가들이 미국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투자 규모인데요. EU는 6천억 달러. 예. 그 나라가 많으니까 좀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일본이 5,500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일본이 2배 이상 큽니다. 예. 그죠. 그럼 한국이 조금 뒤늦게 이제 협의가 협상이 됐었는데요. 네. 그럼 5,500이니까 최소한 한국은 3천억 달러 이하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금 기대는 했는데 예. 원래 제시한 게 얼마 있습니까? 4천억 달러를 그렇죠. 제시했어요. 예. 거기서 좀 깎아서 3,500억 달러가 됐죠. 예.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높은 걸 배팅 비슷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당신들이 수용하면은 좀 깎아주고 이런 어떻게 그 사이즈는 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즈니스 영역의 어떤 협상처럼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상호 관세도 중요하지만은 한국이나 또는 그 EU 일본에게 중요한 게 자동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세 국가 그룹이 전부 다 1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우리는 0에서 15%고요. 네. 이들 국가는 2.5. 왜냐하면 네. 자유무역 협정이 예, 아니라서 예. 2.5%에 15%니까 그 충격은 우리가 더 더 크죠. 그렇지. 클 수 예. 있죠. 네. 사실 규모가 크면은 1%포인트 차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예. 크죠. 예, 네. 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뭐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이런 품목 관세를 볼 때 네. 충격이 의외로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가 뭐 균형으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을 봐도 선진국들이 먼저 뭐 잘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이 썼던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후에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좀 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균형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차별적인 거를 딱 전면에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추세가 되는 건지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 우리 그 사회자님 경제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예.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의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균형에는 이제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예. 그 좀 안정적인 균형이 있고요, 예. 불안정한 균형이 있고, 네. 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균형이 아닌 상태에서도 오래 머무르는 이런 균형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번 어떻게 그 관세 전쟁 이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진국이 네. 뭐 개도국이라든지 네. 그 후발국을 좀 끌어당기는 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네. 낮은 수준의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지난번 아침의 시간에 다른 이슈에서 말씀드릴 텐데 예. 왜 미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라든지 네. 과거의 그런 것들 평판을 다 없애는 노력을 왜 했겠습니까? 미국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단적인 예로 하나 드리면은 연준 의장과 대통령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예. 갈등의 골이 이번에도 굉장히 깊어져 야 있죠. 당신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예. 파월은 가만히 안 내리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미국 자체도 이미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뭐 역량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뭐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세계 전체적으로도
올라가는 어떤 균형 과정에서 예. 내려가는 균형 과정이 되지 않을까. 마치 기후도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폭우 아니면 폭염입니다. 네. 예. 예, 이와 같이 세계 경제 질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낮아지는 저는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균형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지금 하나 깨달음이 있었던 게 균형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막 유토피아적인 균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균형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두 가지인데 이제 이 WTO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아직 중국이 협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중국은 좀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 나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WTO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기본적인 원칙이 무차별 원칙입니다. 예. 예, 무차별 원칙이고 교역 그 상품의 종류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아까 모두 조금 전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가트 체제가 우루과이 협상을 거치면서 상품과 서비스, 지적 재산권들이 다 포함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멤버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유무역, 네. 우리 그 사회자 말씀드린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가고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미국에 의해서 반대로 저는 이제 미국을 WTO 기존 통상 질서의 파괴자가 아닌가, 네네. 새로운 파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통해서 뭐 관련된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다 좋아지느냐? 저는 좋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하지 않는 새로운 균형으로 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중국은 제가 보건대는 미국 못지않게 중국 그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다양한 협상 카드가 많다고 봅니다. 예. 일단 땅이 크고요. 그렇죠. 자원이 풍족하고 네. 또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유예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좀 낮추고 유예를 했습니다. 예. 네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도 지금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큰 손해를 보고 단기적으로 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불확실하고요. 그런데 중국이 다양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걸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 90일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서 상호가 어떻게 보면 좀 합의하는 예. 그러니까 그 개별 국가하고는 다른 중국은 개별 국가이지만은 상당히 큰 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2위 국가고 경제력이 크고 네. 이런 측면에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고 중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수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진짜 약간 그거네요. 강약, 약강 이런 그렇죠. 거네요. 예. 너무하네 얘. 아지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나 파급 효과는 어떨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려움이 클 것이다. 요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미 이제 뭐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예. 사실 과거 역사를 잠깐 돌이켜 보면은 트럼프 1기가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었었죠. 네. 1기 그 마지막 2019년도가 되는데요. 그때 그 대미 무역 수지가 115억 달러였는데요. 네. 그 이후로 지난해까지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발목이 잡힌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네네. 항상 한쪽으로 쏠릴 때는 네.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 반대로 중국은 거꾸로입니다. 네. 2018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네. 그 중국에 대해서 대중 무역 수지 흑자였습니다. 네. 뭐 556억 달러인데요. 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2023년 작년 재작년이죠. 네. 적자였습니다. 큰 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는 중국을 볼 때는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 0에서 15%는 0에서 15%거든요. 너무 크죠. 25에서 15가 아니고 예. 그죠.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무관세에서 15%가 그렇죠. 왜냐하면 예. 25%를 계속 들어서 그러니까. 15%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0에서 15가 된 거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충격은 단순히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의 저하가 아니고 예. 경제적인 충격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지 네. 또는 중동에서 유가가 팍 뛴다든지 이런 충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네.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 우려되는 게 야 이제 협상이 되어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은 어떤 정책입니까? 불리한 정책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불리한 정책으로 결정이 됐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정책 이제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 효과가 지금부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협상단이 며칠 전에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야 이번에 협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더 강한 경쟁력을 지닌 게 필요하다.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아.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 지금부터라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마지막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이게 뭐 꼭 큰 무역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는데도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